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을 숫자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센터장과 하어영 한겨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지지율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설명해 주시죠. 예. 지난 30일부터 2일까지 만 18세 이상 1,508명을 대상으로 이제 T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가 있었는데요. 유무선 전화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포인트, 응답률은 4.4%였는데요. 이 조사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 평가가 37.4%로 나왔고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정평가가 57.3%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난 이제 전주랑 비교해 봤을 때 전주에는 잘한다고 하는 응답이 43.8%였는데 이번에 37.4%였으니까 5%포인트를 살짝 넘을 정도로 이제 하락폭이 좀 컸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조사 기관이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이제 가장 낮은 국정수행 긍정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전체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뭐 진보층, 중도층 가릴 것 없이 빠졌고 지역적으로도 뭐 호남에서도 빠지고 뭐 PK에서도 빠지고 다 빠졌는데 네.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는 뭐 이따가 정당 지지도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정당 지지도는 또 많이 떨어졌거든요, 민주당이. 네. 뭐 부동산 이슈는 뭐 여전히 왔던 것이고 새롭게 네. 뭔가 떠오른 게 없으니까 네. 결국은 추윤 이 대립 구도가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기 전 어떻게 보세요? 예. 조사 기간을 보면은요.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1일, 2일 이렇게 걸쳐서 이루어졌었는데요. 예. 떠올려 보면 지난 1일은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추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의결한 날입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 행정법원도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서 윤 총장이 당일에 대검으로 출근을 한 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윤 총장 복귀가 큰 영향을 줬다라는 것이고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11월 30일 김현미 장관의 뭐 아파트 빵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등등의 부동산 이슈의 악재가 기본 요소로 좀 자리 잡고 있었던 상태여서 지지율이 낮아지는 이 추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 부동산 문제가 사실은 이제 밑바닥에 이제 깔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추미애 장관과 이제 윤석열 총장의 이 갈등이 어쨌든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갈등이고 그것이 이제 장기화되고 있고 더 이제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에 대한 이제 평가가 어쨌든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까지 지금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윤추 갈등으로 뭐 가장 크게 떨어졌다, 원인이 됐다. 이것은 뭐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은데 네. 중도층에서 많이 흔들렸다는 것은 뭐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또 그 대부분의 언론들이 윤석열에게는 옹호적, 추미애에게는 비우호적으로 썼기 때문에 중도층에서 떨어졌다는 이해가 가는데 이념적으로 진보층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탄탄하게 바쳤던 뭐 호남이나 여기서 떨어진 거는 왜 그렇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주제에 대한 피로도도 좀 쌓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국면을 좀 타개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여론에 대한 일정 부분의 긍정이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좀 뭐 듭니다. 대통령에 대한 실망 뭐 이런 겁니까? 더 왜 더 강하게 하지 못하느냐? 뭐 이런 실망까지는 거예요? 아니겠지만 예. 이 추세를 좀 반등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있지 않았느냐,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았냐라는 요구로 비춰집니다. 일단은 뭐 이제 높았던 이제 그룹에서 그러니까 뭐 호남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현 정부의 지지 성향이 강한 또 여성 또는 이제 40대 등에서 이제 하락폭들이 좀 의미 있게 낮아진 측면이 있는데 높았기 때문에 이제 하락폭도 더 클 수 있는 측면이 있겠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이 이슈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조기에 좀 정리되거나 매듭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것을 평가하면서 이제 이 질문이 최근에 대통령이 일을 잘하냐 못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선호 여부를 떠나서 누가 잘하고 못하고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진보 성향층이라든가 또는 현 정부의 우호적 성향층에서도 길어지는 것 자체에 대한 어쨌든 부정적인 평가를 좀 내는 측면들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이 31.2, 더불어민주당이 28.9, 국민의당이 6.7, 열린민주당이 6.0, 정의당이 5.5 이런 수준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꽤 많이 상승, 3% 이상 상승했고 민주당은 3%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 지지율이 또 한번 역전이 됐다. 네. 이거 민주당으로서도 이게 상당히 부담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예,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의 상승은 뭐 반사적인 이제 효과인 측면이 클 수밖에 없을 테고 주목되는 것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5.2% 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통령 평가 같은 경우는 대통령 뭐 정치적 지지가를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슈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말로는 이제 탄력도가 크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런데 정당 지지도는 쉽게 잘 변하는 지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답을 한다는 것은 이 지지라는 것이 이제 마음에 또는 의견에서 상당히 이제 깊이 있는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단기간에 이제 변화폭이 크지 않은 지표인데 지금 이제 5% 가량 이제 떨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아마 여권에서는 대통령 평가도 그렇지만 이제 정당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견고하게 이어져 오던 것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것을 더 좀 심각하게 또는 심대하게 받아들이는 기류가 이제 있을 것으로 보여요. 예. 자, 리얼미터가 관련해서 검찰 관련 언론 보도 중립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12월 2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에게 응답을 받았고요. 응답률은 6.8%였고 자동응답 방식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였는데 검찰 관련해서 최근에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어떠한지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이거 검찰 입장 중심의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은 35.9%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는 법무부 입장 중심의 보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29.1%로 두 번째, 중립적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15.9%로 이제 세 개의 선택지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예.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이제 19.2%였고요. 우리 언론이 나와 계시니까 네. 중립적 보도가 가장 낮게 조사된 거, 이건 좀 언론인들이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성을 해야죠. 저부터 반성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자, 하고 어쨌든 있고요. 예. 검찰 입장 중심 보도가 법무부 입장 중심 보도보다 한 7%포인트 정도 더 네. 높게 나왔는데, 그 포탈을 보더라도 양대 포탈 네이버 다음에도 다 사실은 그 추미애에게는 비호적인 기사들이 그 대문에 실리고 했단 말이죠. 그걸 한번 본 것 같은데 어떻게 예, 예. 보세요? 일단 뭐 기자 비판하는 건 좀 저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좀 과감하게 보겠습니다. 그 실제로 언론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양쪽이 갈라지고 거기에서 이제 전선이 형성되면서 우열을 가리는 판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일종의 어떤 판정자 역할을 무리하게 하려고 하면 그 독자들한테는 좀 이런 판정을 받는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예. 그리고 관련해서 흥미로운 발표가 좀 있는데요. 기사 개수가 압도적으로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수 성향의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보도량을 보면 11월 한 달만 보면은요. 조선일보만 157건이 윤석열 키워드로 검색이 되거든요. 예. 이거에 비하자면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89건으로 거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키워드 자체로 비교를 해봐도 보도량 자체가 좀 다른 상황이어서 그렇게 청취자들이 좀 받아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게다가 법조 기자의 94%가 추미애 수사 지휘권 발동에 부정적이다라는 여론조사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 기사는 법조 기자들이 다 쓸 테니까. 그건 여론조사라면 그 그룹의 이제 설문조사였던 거죠. 네, 네. 뭐 선호도조사든 앙케이트, 뭐 네. 설문조사든 어쨌든 그건 어떻게 썼는지 좀 우리가 유추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악어와 악어새다 검찰과 기자들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그 법조 기자들 내부 분위기를 제가 100%는 알 수 없지만 그 분위기를 보면은 매우 힘들어하기는 합니다. 그 악어새라는 거 불리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성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여론 지형이 워낙 그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조사인데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성을 묻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30일과 12월 1일 이틀간의 전국 성인 남녀 대상으로 1,011명 대상으로 조사가 있었고요. 응답률은 5.5%였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조사 방식은 이제 무선 RDD 자동답 방식으로 데일리안이 RN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조사인데요. 여기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질문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5%, 그다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5%, 이재명 경기지사가 19.1%로 나왔고요. 그 안에 이제 홍준표, 오세훈 이런 이제 순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수치상으로 이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최근에 전반적인 조사의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이제 정치 관심도가 또 관여도가 높은 이제 ARS 방식이 위주로 사용된 조사들을 봤을 때는 여권의 이낙연, 이재명 두 명과 더불어서 3강 구도를 형성하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은 어쨌든 최근 조사니까요. 이 조사가 네. 윤석열 총장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원래 양강 체제는 있었던 것이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야권의 부진의 반사 이익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뭐 반사 이익이라고 하기에는 본인이 지금 대선의 뜻을 명확하게 밝힌 것은 아니니까 예. 정확치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언더독이라고 하죠. 그 현 정부에서 핍박받고 있는 듯한 그런 포지셔닝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만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 언론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야권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만한 대안이 없고요. 예. 그래서 야권 쪽에서는 또 야권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여론조사 대선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가장 제일 중요한 분석 틀이 뭐냐 하면 모든 주자들의 지지율의 합이 100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 하면 무응답층이 이제 항상 존재하는데 그것이 한 뭐 15% 정도가량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을 나눴을 때 한 40에서 45%의 최종치를 가지고 합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권 주자들의 지지율의 합은 한 45%를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예. 그다음에 야권에 있는 이제 대선 주자들, 대선급 주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40에서 45%를 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권에는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지명도가 알려진 이제 이른바 원투펀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그것을 양분하고 있는 구조인데 야권에서는 보수 진영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사실상 이제 원톱 체제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주자들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으면서 여권에 있는 두 명의 주자의 지지율보다 더 상승할 공간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수치로 봤을 때 가장 예. 높게 나오는 현상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예.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방금 저희가 알려드린 윤석열 총장 1위를 할 여론조사는 데일리안이 RN서치에 의뢰해서 그렇죠. 만들어낸 조사인데 12월 첫째 주입니다. 네. 같은 12월 첫째 주 조사 또 다른 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여론조사 기관이 동시에 네. 같이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여기서 결과는 어떻게 났냐면 이재명 지사가 20%로 1위, 이낙연 대표가 19%로 2위, 윤석열 총장이 12%로 3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동시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왜 이렇게 들쑥날쑥 여론조사 기간마다 차이가 나느냐. 네. 그 이제 아무튼 조사기관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확연한 이제 차이가 보이잖아요. 정당 지지율도 이제 그런 차이를 보입니다. 이제 ARS 방식으로 실시된 것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야당의 정당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방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조사 같은 경우는 사람 면접원이 실시한 조사이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뭐 20% 초반에 그친다거나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의 대선 주자 지지율도 선호도도 한 10% 초반에 좀 이제 현저하게 좀 차이가 나는 조사 결과들을 보이는데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ARS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면 마케팅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냥 끊어버리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예. ARS 방식으로. 예. 그것은 녹음된 음성이 이제 어느 버튼을 눌러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끝까지 응답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치에 관심도가
또는 저희 말로 관여도라고 하는데 상당히 높은 분들이 마지막까지 응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겠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기사들 이런 정보들의 영향도 상당히 높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들을 아주 바로바로 이제 반영하는 특성들을 보여주는 반면에 사람 면접원이 실시하는 조사 방금 이제 우리 진행자께서 소개하신 같은 경우는 사람 면접원이 실시하는 것인데 이때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마케팅이 왔을 때 우리가 바로 끊어버리는 분들도 있지만 기계음이 되거나 녹음된 음성이 왔을 때보다는 좀 덜 못 끊는 거죠. 왜냐하면 미안하니까. 미안하니까요. 네. 그러면은 아까 반대로 정치에 대한 관여도 관심도가 덜한 부분, 적은 분들도 좀 더 표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큰 관심도 높지 않은 분들도 마지막까지 이제 응답할 가능성이 이제 높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이라든가 또는 이제 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실제 ARS 방식보다는 상당히 낮게 나오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조사의 방식으로 인한 차이가 이제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의 방식, 또 네. 조사의 방식, 또 질문 내용에 따라서 결과는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여론조사라는 것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그것은 방식도 있고 질문 문구도 있을 텐데 나오는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 평가에서도 보게 되면 어떤 데들은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선택지만 주는 경우들이 있는 반면 매우 잘한다 대체로 잘한다. 대체로 못한다, 매우 못한다라고 한 네 가지 선택지를 주는 경우인데 이럴 때도 결과값에 이제 차이들이 충분히 나타나는 특성을 보입니다. 방금 저희가 설명드린 4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한 조사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 사흘 동안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응답률은 35.9%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고요. 자, 하 기자님. 네. 그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한다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안 한다고 네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현직 총장 타이틀 달고 대권 후보가 된 경우는 처음인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렇게 예. 이슈 받는 거는. 만일 총장 타이틀을 뗐을 때 이 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예. 그 부분이 또 문제가 남은 거 아니겠어요? 그 추세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 지금 상승세인 건 맞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20%냐 10%냐의 차이는 있는데 추세적으로 상승인 건 맞고 뗐을 때 어떠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제가 지난 대선에서 그 정치부 출입하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마크맨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예. 같은 총장 출신이긴 합니다. 예. 예. 2017년 초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만 해도 반 전 총장의 복귀만으로도 지지율이 굉장했습니다. 예, 그렇죠. 단연 1위로 나온 여론조사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그러드는 것도 좀 한순간이었거든요. 어떤 게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냐면 현재 이슈, 현재 민생의 문제를 얼마만큼 천착하고 예. 있느냐, 거기에 대한 해결력이 있느냐, 조직이 있느냐, 자금이 있느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지금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변수는 지금으로서는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책, 조직, 브레인 뭐 하나도 전혀. 없는 거죠. 예. 없는 거니까. 다만 이제 이게 저는 이제 대선에 뭐 여권의 어떤 후보, 야권의 어떤 후보에서 이제 비교 검증하는 단계에 간다고 한다면 이제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어쨌든 지난번 탄핵과 이번 코로나 국면들을 거치게 되면서 어떤 이제 리더가 정치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이제 다르다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검증 수준 상당히 높아졌으리라고 보긴 하는데 그런데 그 전까지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쉽게 꺾이지는 반기문 총장보다는 더 빨리 꺾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어쨌든 자기가 유명세와 또 외국에서 명성 갖고 사실은 지지율로 전환이 됐던 것인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속성이긴 하지만 이렇게 여권과 싸우면 것처럼 비춰지게 되면서 쌓아올린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순식간에 이제 저는 무너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이것이 이제 이후에 가서 뭐 내년 이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가 이것이 이제 야당이 승리하냐 패배하냐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어떤 공간이 정치적 공간이 커지냐 작아지냐 이런 부분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교 검증하는 단계에 가게 되면 제약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반기문 총장과 비교해 봤을 때 아주 완전히 그런 등치시키기에는 또 다른 측면도 일정 부분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야권에서는 별다른 주자가 생겨나지 않게 되면
또 이제 모아지는 현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정치적인 리더로 만들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을 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근데 변수가 또 하나 있어요. 네. 윤석열 총장이 만일 뭐 해임을 당하든 본인이 스스로 사퇴를 하든 아니면 임기가 끝나고 나오든 간에 가족 송사가 걸려 있단 말이죠. 예. 장모 문제도 있고 아내 문제도 있고. 지금은 그게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예. 나중에 그게 기소가 된다거나 한번 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그때 여론 어떻게 움직일까 그것도 중요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하고요. 실제로 여론, 언론도 어떻게 작용하느냐도 두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자리에 있을 때하고 정치인으로 등장했을 때는 언론이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주목하고 있는 점은 제3지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자체로는 지금 준비가 돼 있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파급력이나 지지율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좀 판단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는 그 윤석열 총장이 정치인으로 살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정치로 본격적으로 들어왔을 때 이 정부적 판단을 얼마나 잘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정치적인 워딩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워딩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거든 사실은. 네. 근데 정치인은 또 정치인만의 단어가 있잖아요. 네. 화법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도 아마 많은 정치를 하려면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정치인 이제 대중 정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대중의 분노의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 대중이 또 어떤 표현에 대해서 분노하고 반응하는지 또 그것을 이제 공감하게 하는 표현들을 어떻게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사실은 낙마한 것도 그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것은 아니고 이제 검찰 내부에서 이제 굉장히 딱딱한 이 공간에서 법을 다루면서 경험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미흡할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들고 다만 이제 우리 하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치권의 도움을 이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느냐 여부 그것이 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연한